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플롯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에 대한 플롯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w3schools.com에 왔습니다. 그 첫 화면에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CSS의 Learn CSS에 가시게 되면 좌측에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를 클릭하게 되면 플롯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플롯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어떤 특정 물체를 왼편이나 현재 화면의 오른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처럼 그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CSS입니다. 자, 플롯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글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전체 지금 테두리가 보이고 지금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 것 중에 보시면 이 그림이 글씨와 함께 어우러질 때 글씨의 오른편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플롯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물체가 어우러졌을 때 그 물체가 그 물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 요소가 어느 위치에 있도록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플롯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플롯 라이트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림이 글씨의 오른쪽 편에 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플롯 레프트는 그림이 글씨의 왼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 속성에 플롯으로 레프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플롯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플롯 넌이라고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롯 넌을 주게 되면 이 이미지 태그 자체는 그 인라인 태그이기 때문에 현재 그림 옆에 이런 글씨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 한 줄만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롯 넌은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플롯 넌인 상태고요. 거기에 우리가 플롯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체와 어떤 특정 요소와 다른 요소를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그 포지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플롯을 주었는데 그 플롯을 지워버리고 싶다 할 때는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레프트라고 주실 수 있거나 내지는 클리어 라이트,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낸 그 플롯 라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롯을 레프트로 줬을 경우에는 클리어 레프트, 플롯 라이트로 줬을 경우에는 클리어 라이트.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에 있는 그 플롯 속성 값이 레프트와 라이트가 동시에 다 있다고 하면 둘 다 없애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플롯 클리어 보스라고 주시게 되면 플로팅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어쨌든 다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레프트, 라이트, 보스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플롯-1이라는 이름의 HTML 문서를 만들게요. 자, 플롯-1이라고 하는 HTML 문서를 만들었고요. 자, 우리 기본적인 그 창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div 태그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자, 메인이라고 하는 div 태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div 메인.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저는 클래스를 여러 개를 줄 건데 역시 다 div 태그로만 주겠습니다. 자, div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 만들어 줄 건데, 자, 첫 번째 div는 그 내용은 뭐라고 줄 거냐면요, first라고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래스 속성을 뭐라고 줄 거냐면 box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하고, 자, 두 개의 클래스 속성을 줄 건데요. 자, first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 이렇게 두 개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다가 몇 개의 div 태그를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자, 5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정도의 div를 우리가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여기는 뭐 두 번째니까 세컨드라고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third, fourth,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ifth 해가지고 5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second는 여기 second이라고 똑같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인지 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뭐 색상하고 글씨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의 박스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을 우리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 태그를 좀 쓰도록 할까요? 자, 스타일. 자, 태그를 주었고요. 자, 스타일 태그에 자, 먼저 메인에 백그라운드를 조금 주겠습니다. 클래스 메인이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스 메인에 우리가 뭘 줄 거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아무 색이나 상관없어요.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한 150픽셀 정도 줘볼게요. 150픽셀이 아니라 그레이를 줘볼까요? 그레이. 자, 그레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좀 주겠습니다. 자, 테두리는 우리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 테두리 값을 줄 때 사용하는 게 보더입니다. 그래서 보더는 뭐 먼저 이제 저는 1픽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메인의 테두리를 1픽셀짜리 아주 가는 선으로 테두리를 감싸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테두리가 생기겠다 그러면 테두리의 타입이 나오겠죠. 테두리 타입을 실선으로 할 것인지 점선으로 할 것인지를 뭐 예를 들면 대시선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실선을 쓰실 때는 솔리드라고 하는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 보더의 색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블랙이라고 하는 걸 주도록 할게요. 자, 블랙이라고 하는 얘를 주겠습니다. 자, 얘는 따로 그 뭐 폭이나 높이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줄 거는 지금 모든 안쪽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안에는 그러니까 div 태그 안에는 클래스가 동일하게 박스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가 박스인 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박스인 애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div 중에서 클래스가 박스인 애는 전체 크기를 150픽셀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도 150픽셀로 줄게요. 150픽셀 이렇게 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클래스 박스인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똑같이 폭은 150, 높이도 150인 정사각형 정도 유형의 데이터를 갖겠죠. 오타가 계속 나네요. 자, 이 오타를 다 지우고 자, 클래스라고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오타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v 박스, 그러니까 얘네들입니다. 이 div 박스 모든 애들의 폭하고 높이를 전부 다 150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몇 개의 박스, 즉 5개의 박스가 있는데 걔네들을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동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세컨드, 자, 퍼스트부터 줘야겠죠. 자, 퍼스트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임의의 색깔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 그린, 블루 뭐 이 순서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애들을 조금 몇 개 만들게.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서 자, 세컨. 자, 그리고 자, 레드 말고 뭐 그린. 자, 그 다음에 자, third,는 블루 줄 거고요. 얘는 뭐 노란 색깔 줄까요? 자, 얘는 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요. 뭐 그린, 옐로우 뭐 이런 색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게 되면 이렇게 주게 되면 스타일이 입혀질 건데 이렇게까지 입혀진 스타일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봤더니 이렇게 보이겠죠? 이제 바깥쪽으로
그레이 색깔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메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5개의 그런 박스가 있는데 다 150, 15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상자고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스타일을 잠깐 이렇게 닫을게요. 자, 닫는다는 얘기가 축소시키겠습니다. 축소시키고 또 다른 스타일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은 여러 개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을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박스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자, 모든 박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면 그 5개의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클래스 중에 박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걔한테다가 우리가 자, 플롯이라고 하는 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플롯, 자, 레프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플롯 레프트를 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얘가 되겠죠. 첫 번째 얘도 레프트가 되고 얘도 레프트, 얘도 이렇게 5개가 전부 다 이게 레프트가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화면에 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봤더니요. 이렇게 되네요. 자,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가 차례대로 해서 전체가 다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왼쪽으로 간데 보니까 순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순서가 쭉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에 여기 이거 줄 선이 하나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얘가 누구냐면 클래스 메인 클래스예요. 그 메인 클래스는 얘네들이 플롯이 되는 순간 실제로 그 div 태그 안에 특정한 요소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소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함으로 바깥쪽에 있는 이 메인에 해당하는 얘는 우리가 특별한 높이 값을 주지 않았죠. 높이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물체가 있는, 그러니까 즉 안쪽에 자식 요소가 있는 만큼의 폭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를 우리가 굳이 주지 않게 되면 하이트가 오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는 오토. 자, 오토라고 준다는 얘기는 내부의 자식 태그의 크기만큼의 높이를 갖겠다는 의미인데, 자, 플롯 레프트를 주게 되면 이 부모 태그 쪽에서는 자식 태그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이트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화면에 보인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크게 딱 맞게 하겠다고 하시면 여기를 자, 오토라고 주시면 안 되겠죠. 즉 기본 값을 주시면 안 되고요. 얘도 똑같이 정해진 어떤 특정 값을 주도록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게 되면 이제 크기가 딱 맞는 그런 형태의 상자가 생겼고요. 자, 그럼 이제 바깥쪽에 있는 얘는 딱 150, 이 그레이 색깔의 바깥쪽에 있는 그 div 태그는 15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부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플롯 값을 주었을 때 이 물체들이, 이 박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시면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줄 거냐면 제가 third를 줄게요. 자, third, 세 번째 요소가 되겠죠? 세 번째 요소는 제가 뭘 줄 거냐면 클리어, 자, 레프트를 줘볼게요. 자, 레프트.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의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레프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왼쪽 정렬된 것처럼 화면상에 보이는데, 자, 세 번째 있는 이 박스, 그 세 번째 박스가 클리어 시키겠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제 플롯 레프트 값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플롯 레프트가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뒤쪽에 있는 false하고 fifth, 그러니까 네 번째, 5번째 그 상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위쪽에 왼쪽으로 있는 게 보이고요. 파란색, 그레이죠. 그레이 색깔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파란색 third는 클리어를 시켰기 때문에 얘는 이 왼쪽 정렬에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자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 갈 길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third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위쪽 거 요소와 상관없이 다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false fifth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시 얘는 그냥 그대로 플롯 레프트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 되는 애는 얘 하나밖에 클리어 되지 않고 나머지 애들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왼쪽 정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거하고 5번째 거를 우리가 좀 지정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네 번째 거 주려면 fourth, 그 다음에 점, 자, 5번째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네들은 플롯, 자, right를 한번 줘볼게요.
right를 주게 되면 자, 얘네들 둘은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왼쪽이었는데 명시적으로 얘는 플롯 값을 갖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럼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force가 fift보다 지금 위에 있죠. 요소상으로 봤을 때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움직일 때 얘를 먼저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같은 열에 얘가 위에 아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플로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소들을 왼쪽으로 정렬시키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정렬시키는데 만약에 뒤쪽에 그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 뒤쪽 요소들은 어떻게 정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메뉴를 한번 만들 건데요. 자, 이 플롯 속성을 가지고 왼쪽 뭐 이렇게 메뉴처럼 생긴 애들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플롯 다시 e.html 문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롯 다시 e.html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그 div 태그고요. 클래스 메인 두는 거 똑같습니다. 자, 커서를 특정 위치에다 갖다 놔야겠죠. 자, div.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메인이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메뉴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뉴는 하나의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메뉴,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에 가서 보시는 대부분의 메뉴들이 이렇게 li나 ul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li를 먼저 썼네요. 자, ul을 먼저 태그를 쳐야 되겠죠. ul 태그를 치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li 태그를 몇 개를 더 넣을 겁니다. 몇 개를 이렇게 넣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li 태그 안에 이제 메뉴들이 좀 나와야 되니까요. 우리가 좀 메뉴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메뉴는 링크가 걸려야 되니까요. a 태그를 통해서 자,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링크를 걸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메뉴가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5개, 6개 정도만 해볼까요? 하나, 6개가 계산하기가 좀 편하니까요. 자, 6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다 메뉴 1이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메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메뉴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CSS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퍼링크 시켰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링크 걸린 것처럼 손가락 모양으로 이제 변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CSS를 조금 입혀 보도록 할게요. 자, CSS를 입히시려면 스타일 태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스타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메인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가 전체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요. 자, 우리 지금 이 안에 그 li 태그가 6개가 있으니까요. 하나당 100픽셀 정도씩 잡고 바깥쪽은 600픽셀 주시면 되겠죠. 그럼 6개가 다 나란히 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600픽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높이는 그냥 대충 넣을게요. 자, 500픽셀 정도 자,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폭이 중요하겠죠. 왜 600픽셀 줬느냐?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냥 테스트하는 용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지금 메뉴가 6개 있는데 각각의 하나하나의 메뉴들을 제가 100픽셀씩 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메뉴 1, 2, 3, 4, 5, 6이 가로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면서 각 하나당 100픽셀씩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500픽셀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진에 0 오토 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랑 비슷하게 얘가 바깥쪽에 뭔가 색깔이 있으면 보다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아무 색깔이나 뭐 줄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베이지도 좋고 뭐 되게 뭐 뭔가 재밌는 색깔들이 많네요. 그래서 예. 자, 베이지 색깔로 한번 줘볼까요? 자, 베이지 색깔. 이렇게 해서 베이지 색깔, 흰 색깔 비슷한 색깔. 이게 배경에서 만약에 안 보이면 다른 색깔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UL하고 LI가 있는데요. UL하고 LI는 지금 보시면 점이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이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 UL하고 LI 태그 자체가 인라인 태그가 아니고 블럭 태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일단 마진이나 뭐 이런 값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진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내가 UL이나 LI를 주게 되면 점 생기고 안을 조금 들어가서 글씨가 쓰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진을, 기본적인 마진 값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마진을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UL하고 LI에다가 제가 마진을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자, 마진은 0. 자, 0픽셀은 예를 들면 픽셀 같은 경우에는 뭐 0픽셀이라고 굳이 주지 않아도 돼요. 뭐 0cm도 0이고요. 0픽셀도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굳이 단위를 쓰지 않고 마진 0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도 다 없애버릴까요? 자, 패딩도 0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패딩, 마진 전부 다 0으로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들은 좀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을 주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자, 그래서 얘는 텍스트 얼라인 값은 저 가운데로 가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운데 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요 코드는 이따가 제가 주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준비된 대로 그냥 그대로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 태그가 지금 현재 있죠? 링크 걸려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A 태그를 저희가 밑줄을 없애고 예쁘게 좀 만들어 볼게요. 뭐 아주 예쁘게 하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주지 않으면 넌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이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을 주게 되면 밑줄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은 효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디스플레이 값을 줄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태그는 디스플레이 상태가 얘는 인라인 태그 아닙니까? 그런데 인라인 태그는 폭이나 높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요. 폭이나 높이를 주기 위해서 인라인 블럭으로 줄 거예요. 인라인 블럭은 인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블럭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개를 다 적용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속성값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폭을 전부 다 100픽셀씩 줄 겁니다. 자, 그러면 A 태그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폭이 100픽셀씩 되겠죠. 예, 그리고 높이는 한 35픽셀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탑은 얼마로 줄 거냐면 15픽셀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높이가 전체 35고요. 그 다음에 그 패딩 탑이니까 위쪽이잖아요. 위쪽 여백, 위쪽의 안쪽 여백, 위에 안쪽 여백을 15픽셀로 주었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은 50픽셀이 되는 거죠. 예, 50픽셀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50픽셀로 제가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A 태그의 특정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바뀌도록 할 겁니다. 색깔을. 그래서 A 땡땡 호버. 자, 마우스를 올리면입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컬러를 좀 줄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눈에 확 띄는 색깔로 주는 게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뭐 이런 거 주겠습니다. 이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레드 효과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레드로 주시거나 아니면 바깥 색깔이 진할 경우에는 더 밝은 색깔로 주셔도 되고요. 자, 마우스를 올리면 빨간 색깔로 바뀌도록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을 플롯을 레프트로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옆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메뉴처럼 지금 현재는 메뉴 1, 2, 3, 4, 5, 6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란히 옆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div에 클래스 메인의 안쪽에 자식 태그 UL이 있습니다. 그 자식 태그에 누가 있냐면 li 태그가 있잖아요. 이렇게 li 태그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주실 때 띄어쓰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태그,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나오는 그 CSS에 관련된 책을 보시게 되면 후손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 자손 선택자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나 자손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li 태그에 내가 그 점 찍힌 걸 일단 없애고요. 얘네들을 플로 레프트로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어떤 특정한 다른 색깔로 주겠다라는 걸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줄 게 뭐냐면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걸 주겠습니다. 자, 리스트 스타일은 우리가 li 태그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안에 앞쪽에 찍혀지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메뉴를 봤을 때 점 찍힌 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스타일을 넌이라고 주겠습니다. 제가 얘도 역시 100픽셀을 주겠습니다. 100픽셀을. 자, 폭을 100으로. 자, 그러면 A 태그도 100이죠. 아까 폭. 자, 이거 제가 이따가 얘를 지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를 지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내가 왜 이걸 두 개를 다 폭을 100으로 줬는지를 좀 이따가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이트는 li에 대한 하이트를 제가 50픽셀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 태그의 높이가 여기는 35고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쪽에서 탑에 패딩을 위쪽에 패딩을 15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딩 15에 그 다음에 높이를 35로 줬기 때문에 두 개가 합치면 결국은 50입니다. 그래서 이 A 태그가 li 태그 안쪽에 있잖아요. 그 li 태그 안쪽에 꽉 차게 보이도록, 높이가 꽉 차게 보이도록 하겠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또 줄 건데, 아까 A 태그가 A의 호버에 대한 태그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까 좀 다른 색깔이었죠? 이런 레드 색깔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평소에 보이는 색깔, 즉 li 태그에 대한 색깔은 아쿠아 색깔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플롯을 레프트로 주었습니다. 자, 레프트로 주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실행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오버가 되어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폭이 60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가 50픽셀씩이었죠. 100픽셀씩이었죠. 100픽셀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A 태그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색깔이 바뀌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설정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코드로 가서 볼게요. 자,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너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위드스 100, 하이트 35, 패딩 탑 이렇게 주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안 주게 되면, 자, 아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인라인 블럭이 아닌 거죠. 자, 마우스를 올리면 아까는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빨간색으로 변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다 딱 갖다 놨을 때, 글씨 위에다가만 갖다 놨을 때 얘가 빨간 색깔로 변해요. 그리고 빨간색이 위쪽으로 좀 삐져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위쪽으로 빠져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패딩 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딩 탑이 15픽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뭐 패딩 탑을 안 준다. 그러면 패딩 탑 안 주면 되지. 안 줬다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자, 높이는 35 그대로인 상태. 그 다음에 그럼 35면 안 되겠죠. 패딩 탑을 15를 줬는데 그 15를 빼버렸으니까요. 정확하게 50을 다시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행을 다시 시켜볼게요. 자, 시키게 되면 자, 새로 고침해서 자,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똑같긴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손가락을 어느 시점에 손가락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글씨 위에 정확하게 놨을 때만 손가락으로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랑 달라지는 점이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인라인이라고 하는 태그들의 속성은 딱 실제 컨텐츠 위에서만 동작되도록 한 게 인라인 태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원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아까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그 A라고 하는 태그의 그 영역, 그 특정 영역 안에 왔을 때 반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디스플레이를 그냥 인라인 상태로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인 상태로 두어야지만 우리가 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폭을 우리가 100이라고 기껏 줬지만 A라고 하는 폭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 A라고 하는 태그가 그 기본적으로 이 태그 자체는 인라인 태그이기 때문에 폭이나 높이를 줘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라는 태그가 폭과 높이를 여러분들이 같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당연하게도 그죠? 당연하게 디스플레이 값을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이제 폭과 높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폭과 높이를 같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랑은 또 다르게 뭐냐면 이제는 폭과 높이를 주었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을 A 태그 영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꼭 글씨 위에가 아니라 그 메뉴 1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가지고 있는 폭 100, 높이 50의 영역에 위치해서 얘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1, 2, 3, 4, 5까지 다 반응을 하는 걸 봤고요. 자, 그런데 메뉴 1, 2, 3, 4, 5가 너무 위쪽으로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좀 중간에 놓으려고 제가 아까 준 게 패딩이라고 하는 값을 주었습니다. 자, 패딩을 위쪽에만 줬거든요. 그래서 패딩 탑이라고 하는 값을 주었는데, 자, 얘를 아까처럼 15픽셀을 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딩 값을 15를 주게 되면 이제 중간 정도에 내려온 것 같죠? 예, 중간 정도 내려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올리면은 자, 지금 얘가 패딩 값까지 포함해서 높이가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딩 값을 빼고 이제 지금 현재 패딩 15가 됐기 때문에 마우스가 호버가 됐을 때 패딩까지 포함한 65픽셀만큼이 이렇게 높이 값으로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A 태그, 그러니까 UL 태그의 높이와 A 태그의 높이가 똑같이 반응하도록 하려면 이 그 하이트 값하고 패딩 탑 값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값하고 이 하이트 값하고 같도록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정을 하기를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 35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35픽셀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시면 자, 이제는 정확하게 위치에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드실 때 UL이나 LI 태그를 좀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L하고 LI에는 마진하고 패딩 값을 주시면은 이렇게 0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깜빡이고 이걸 안 줬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전에 있는 값이 그냥 그대로 먹혀지기는 하네요. 이제 패딩 어디 있습니까? 여기 탑 이 값을 안 주게 되면 이 점 같은 게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 스타일 여기서 뺀 게 보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뉴를 만드실 때는 거의 이런 유형으로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UL하고 LI의 패딩 값, 그 다음에 마진 값 0 주고요. 그 다음에 LI의 스타일에는 반드시 none인 형태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태그가 가지고 반응을 시키고 싶으시면 높이 값을 얘하고 똑같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인라인 블럭으로 주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을 적에 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